겨울에 들어가면 안 춥겠는데? 번호판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그렇게 노력해서 과속단속 카메라 피할 바에야 그냥 지키고 말겠어요. 이 슈퍼카를 타는 우리 지인들, 차량을 좋아하는 시청자분과 구독자분들, 이제 겨울이 돼서 블랙 아이스도 많고요. 길이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출퇴근 하실 때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럽고 눈이 오는데 정말 조심히 운전하시고 몸 건강히 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 봄이 오면 자동차 라이프를 다시 멋있게 피워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노면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슈퍼카를 타는 우리 동료분들의 사고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놈을 타고 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너무 추워. 그래서 오늘 어떤 컨텐츠를 찍을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당해본 사고지만 겨울철 슈퍼카들의 가장 큰 사고 순위 1위는 블랙아이스예요.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과속 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를 늦게 발견해서 급정지 또는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해서 후미 충돌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차선 변경 시에 슈퍼카들이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과속 방지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등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레이가 최고지. 오늘 같은 날은 레이가 최고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우리를 어떻게 적발할 것인가 많이 궁금하죠. 이 앞쪽을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과연 어떤 원리로 내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과속은 하지 않고 전방에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선이 2차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의 방향을 보면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2차선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렌즈는 2개지만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방향은 2차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는 24시간 녹화를 하다가 신호 위반이나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것이야. 아니야. 이 차량은 레이저 같은 거를 쏴가지고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카메라 단속을 할 거야. 둘 다 작동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횡단보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 지나가는 자리에 땅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표시가 된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네모나게 표시된 부분이 왜 2개가 일정한 길이를 두고 앞 뒤로 있느냐. 그렇습니다. 작동 방식은 쇠로 된 물건이 지나가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전자기장 구역으로 넘어갔을 때 이 앞에서 지나갔던 전자기를 파악해서 두 번째 전자기를 측정한 뒤에 지나갈 때 당시에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나 계산한 뒤에 장비가 해당 그 차량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해당 부분을 보면 전자기장을 감지하는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거리 떨어진 부분에 다른 전자기장을 확인하는 구역이 표시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쇠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지나가면 그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전자기장 장치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앞과 뒤의 구역을 지나가는 동안에 첫 번째 지나간 전자기장과 좌표와 시간이 찍히고 두 번째 지나간 전자기장의 좌표와 시간이 찍히면 요 공간을 지나가는 동안 이 차량의 속도는 몇일까, 혹은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빨간 신호로 바뀌었는데 전자기장 좌표에서 한번 체크가 되고 두 번째 구역에서 전자기장 좌표가 표시가 되면 이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갔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카메라로 해당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 혹은 신호 위반 카메라의 작동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최첨단 시대다. 야, 전자기장으로 이걸 파악한단 말이야? 이 전자기장에서 나온 속도와 신호 위반 데이터를 어떻게 카메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찍도록 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무선으로 연결된 줄 알았어요. 요즘 21세기에 IT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무선으로 딱 쏴가지고 신호를 줘가지고 후레쉬를 딱 터뜨려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현재 지금 줄이 가 있는 부분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지금 밑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공급 장치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신호를 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전자기장을 쓰지만 무선으로 엄청난 기술로 전송시키는 건 아니다. 과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우리 과속 카메라 지나다 보면 60km, 50km, 뭐 80km, 100km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속도계에 61km야. 그렇다고 찍히지 않습니다.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한 10% 정도의 유예를 두고 있고요. 61km로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카메라에 찍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단속의 갭을 둔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차량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와 GPS 속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문의해 본 결과 GPS 속도가 지금 현재 속도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속도계는 속도를 더 많이 표시하게 해놨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속을 너무 하지 말아라.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3km에서 5km 정도의 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60km 카메라를 전방에서 보자마자 내가 70km로 달리고 있었다면 급하게 너무 10km 이상을 줄이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세요. 오히려 사고만 더 유발시키니까 어느 정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속도를 줄이는 편이 급정거하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야, 내가 신호 위반도 하고 속도계도 막 오버해서 지나갔는데 나 안 찍혔어. 이거 완전 카메라 내가 듣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깡통으로만 돼 있고 고장난 카메라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도로교통공단 시설물관리과에 질의를 한 결과 카메라가 고장나게 되면 그 카메라의 오류 코드가 메인 시스템에 뜨게 되고요. 그 오류 코드가 뜨면 시설물관리과 유지보수팀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발견하는 카메라의 대부분은 99% 작동 중이고요. 그런데 야, 근데 왜 내가 안 찍혔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실제 속도계와 GPS 속도계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의 범위 안에서 오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은 거고요. 그 카메라가 고장나서 안 찍힌 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 과속 카메라는 카메라 한 대가 모든 부분을 계속 찍으면서 적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도 소용없어. 요즘 나온 최신의 카메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카메라까지는 한 개의 카메라당 한 개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곤 합니다. 네 번째 오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신호 위반과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의하라고 띵동띵동 하면서 알려주죠. 내비게이션이. 그런데 방범용 CCTV를 지나갈 때와 도로교통량 조사 CCTV를 지나갈 때 괜히 신호 위반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간혹 일반 국도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주의하십시오. 도로교통량 조사 카메라가 있는 구역입니다. 띵동띵동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로교통량을 측정하는 카메라가 과속도 단속하나? 신호 위반도 단속을 하나? 방범용 카메라와 도로교통량 조사 카메라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찔릴 거 없이 애초에 과속하지 말고 신호 위반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 우리가 국도나 고속도로를 지날 때 보면 도로변 옆에 위치하고 있는 경찰이 카메라를 넣어놨다가 빼놨다가 관리하면서 이동식 단속을 하는 그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찾아야 설명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찾을 때면은 또 없어요. 또 개똥도 진짜
약에 쓰려고 없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다음날 출근길에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의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카메라가 전자기장에 의해서 작동을 했다면, 이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1초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의 레이저를 차량으로 발사를 해서 속도를 측정해서 그 차의 속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왜 한 곳에 고정시켜 놓지 않고 우리 경찰관 분들이 애지중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면서 찍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가일 것 같아요. 카메라가 들어있지는 않은데요, 이쪽에 카메라가 들어있죠.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전기선도 보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들어가면 안 춥겠는데? 이상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대한 작동 원리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절대로 신호 단속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이동식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야, 그거 피해서 편법으로 과속하고 다니고 편법으로 신호 위반하고 다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면 노상방뇨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과속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신호 위반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60km든 80km든 100km든 그 도로에서 추월을 할 때 동일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추월을 하겠어요? 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과속도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다가 황새 뿌릴 때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내가 카메라 작동의 원리를 몰랐을 때는 카메라가 저 멀리 있으면 속도가 더 높다가도 아니면 황새불에 지나갈까 못 지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카메라가 저 멀리 있어도 어차피 거기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장의 2개의 구역을 지나쳐야지만 카메라에 단속이 되니까 저 멀리서부터 내가 조금 과속을 하고 있다고 신호 위반을 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지 말자라는 거죠.